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산하고 염기성 얘기했었는데 좀 할만했나 모르겠어요. 그쵸? 처음이라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못 봤죠? 그거 잠깐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중화 반응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책으로 몇 페이지죠? 중화 반응인데 188페이지. 혹시 책 없으신 분? 책 다 있어요? 오투책? 오케이. 자, 188페이지에서 중화 반응인데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정리 좀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세상에는요 산성이라는 게 있고요 염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산성이라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을 내놓죠?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놔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얘는 뭐가 있을까? HCl 흔히들 염산이라고 하는 애들이죠. 얘는 물에 녹으면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뉘죠. 자, 이거를 우리는 산이라고 해. 공통적으로 어떤 산이 되든 간에 H 플러스라는 이온을 내놔요. 자, 염기 얘는 OH 마이너스라는 이온을 내놔요. 자,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서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산에서는 H 플러스가 염기에서는 OH 왜 이러니? 잠시만요. 산에서는 공통적으로 두고 H 플러스죠. 산에서는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염기에서는 공통적으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가 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산성하고 염기성을 둘을 섞을 거예요. 둘을 섞다 보면은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요. 먼저 예를 들어서 얘네 같은 경우를 둘을 섞으면요. Cl-는 누구랑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는 NH+도 누구랑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구경꾼이라고 할 거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하고 얘예요.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H+하고요. OH-가 만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H2O라는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용액에서 산성이 가지고 있던 H+가 사라지고 염기성이 가지고 있던 OH-가 사라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2O라는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용액 속에 H+도 없고 OH-도 없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고 중성이라는 게 되고 아니다. H+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럼 섞고 나서도 산성. OH-가 많이 남아있다. 그럼 섞고 나서 염기가 된다. 라는 게 결국은 오늘 할 일이에요. 별건 없어요. 오늘 할 거.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꽤나 복잡해요. 생각보다는. 내용상으로는 되게 단순합니다. 오늘 할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오늘 할 거. 기본적인 내용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막상 계산하면 좀 복잡해져서 그렇지.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188페이지 처음 보시면은요. 중화 반응 산과 자, 여기서 말하는 산성은요. 무슨 산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염산이 될지, 황산이 될지, 질산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산성과 염기성, 여기서 말하는 염기도 뭐 수산화 나트륨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염기성이 만나서 반응하여서 뭐가 생성된다? 물이 생성된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산의 수소이온과 산성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OH-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몇 대 몇으로 만난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대 1로 만나요. 1대 1로 만나서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다? 하나가 만들어진다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가끔 이거 갖고 문제 낼 때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요. 아마 뭐가 어떻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니야. 여지껏 문제 풀었을 때 무조건은 없었어. 예외사항은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무조건자가 들어가면 답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얘는요. 수소 이온 한 개하고 OH- 이온 한 개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만나요? 1대 1로 만나요. 무조건 1대 1이에요. 여기서는. 무조건이 성립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무조건 1대 1이에요. 그래서 H2O 몇 개가 만들어진다? 물 분자 한 개가 만들어진다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1 과정이니까 이 정도만 배우고요. 고2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게 한 개 한 개란 뜻이 아니라 뭐 1몰 대 1몰 이런 식으로 몰수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요. 그것만 바뀔 뿐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2학년 때 배우는 거랑 전혀 바뀌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화학 1을 수능으로 선택하시면은 요게 1대1이라고 반응하는 거 절대 안 바뀌니까 지금 해놓은 거 제대로 해놓으면 수능 때까지 꼭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고3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고3들 한번 보시면 화학 선택자들 보시면은요 똑같아요. 이거 나와요 똑같이. 그쵸? 그래서 쓱 봤을 때 그런 거다 싶으면 여러분들 가서 얘기하세요. 그거 나 잘하는데 이거 못하세요? 그러면서 한번 시비 걸어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고3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재수생한테는 그러지 맙시다. 재수생들은 좀 미안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예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방금 했던 거예요. 혹시 제가 수업하다가 인상을 쓰다거나 오늘 조금 이렇게 막 허리를 이렇게 못 펴거나 그러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엊그저께 주사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직까지. 3차거든요. 1차 때 되게 아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타이레놀 챙겨 먹었어요. 2차 때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맞기 전에 약 챙겨 먹고 꼬박꼬박 8시간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 3일 내내. 그랬더니 2차 때는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제. 그래갖고 나 이제 괜찮나 보다. 3차 때 맞자마자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목요일 날 낮 12시에 주사 맞고 약을 안 먹고 쭉 버티다가 밤 11시쯤 됐나? 하늘이 빙빙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고선 온몸이 누가 진짜 몽둥이로 때린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야 근데 타이레놀을 먹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역시 멀쩡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꼭 먹으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미련하게 버티지 마시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HCl 염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NaOH 두 개를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물속에 녹으면요 H 플러스하고요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그럼 이 중에서요 얘하고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겠죠. 자 그래서 반응하고 나면은요 Cl 마이너스 하고요 Na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이때 개수가 둘 중에 하나가 많으면은 둘 중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만약에 많으면 남겠죠. 그러면은 중성은 되지 않고 산이나 염기가 될 거예요. 섞은 다음에도. 자, 그래서 혼합 용액의 액성에서 섞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3개, 얘도 3개. Na 플러스는 1개, 얘 1개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섞고 나면은요, 얘하고 얘는 반응 안 하니까 3개, 1개 그대로 남아요. 근데 여기서 1개는 여기 있는 1개랑 반응을 해서 물 분자 1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반응했으니까 이제 없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누구 남아요? H 플러스가 몇 개? 2개 남아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섞고 난 다음에 얘는 혼합 용액은 뭐가 돼요? 산성을 띠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혼합 용액의 액성은 H 플러스의 숫자하고 OH 마이너스의 숫자가 누가 많으냐에 따라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둘의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냐라는 개념을 써요. 그럼 혹시 중학교 때 선행안이라고요.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얘네가요 물에 다 녹으면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화투 과정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화투 과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반응했다라고 가정을 할 거니까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통합과학 배울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3 때 화투를 배우지 않는 한은 절대 거기까지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다. 저는 수능에서 화투를 선택할 거다.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나중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재 고1들은 투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게 서울대의 의무사항인 게 빠졌죠. 지금은. 그래서 꼭 투 과목을 선택 안 하셔도 서울대에 원서 내는데 지장 없어요. 왜요? 다들 하나씩 낼 거잖아요. 거기. 내봐 얼마 안 해. 그죠? 한 3만 원 하나? 야 그래도 그거 한 번 내고 나면 좋지 않아요? 누가 물어보는 거. 원서 어디 냈어? 저 서울대 하나 냈어요. 뭐 좋잖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아깝게 떨어졌죠 뭐. 그럼 되지 뭐 알게 뭐야.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의 변화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래 누가 있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거기 먼저 비커가 있어요. 자, 비커가 있고요. 자, 이 비커에다가 뭐만 들어있냐면 점제 염산만 물에 녹여놨어요.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 녹아 있어요. 물 속에. 자, 이 상태에서 누굴 넣어줄 거냐면 NaOH를 넣어줄 거예요. NaOH를 넣어주는데 한 개씩 들어가게 넣어준대요. 처음에. 그래갖고 얘 한 개에 얘 한 개가 들어가게. 그래서 넣어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는 자, 첫 번째 H 플러스는 2개 있었는데 요게 한 개가 들어오면서 얘하고 얘가 만나겠죠? 그래서 H 플러스 하나가 사라져요. 대신 뭐가 만들어져요? H2O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H 플러스 둘 중에 하나만 썼죠. 얘하고 얘하고. 대신 누구는 남아요? 하나는 원래 남아있으니까 H 플러스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Cl 마이너스는 누구랑 반응 안 하니까 Cl 마이너스는 2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Na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Na 플러스가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넣어줄게요. Na 플러스, NaOH를 몇 개씩? 한 개씩. 또 한 개씩 넣어주게 되면은요,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요 하나하고 요 하나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새롭게 2개가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Cl-는 누가 안 뺏어갔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a+는 새로 들어온 애들이 2개가 여기에 살아남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Na+를 더 넣어줬어. 몇 개씩? 역시 한 개씩. 그러면은 이제는 H2O 물 분자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물 분자는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Cl-도 2개 있는 거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Na+는 하나, 둘, 거기에 하나 더 들어왔으면 3개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가 문제예요. OH- 이제 누구랑 반응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OH- 하나가 그대로 남아줘야 돼요. 여기에.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개수예요. H 플러스 2개, Cl 마이너스 2개,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0, 0. 그 다음 여기는 H 플러스가 1개, Cl 마이너스는 2개, Na 플러스는 1개, OH 마이너스는 없어요. 0. 여기는 H 플러스가 드디어 없어요. Cl 마이너스는 2개, Na 플러스도 2개, OH 마이너스는 0개. 여긴 당연히 H 플러스 없고 Cl 마이너스는 왜냐면 변화가 없죠. 얘는 건드린 적도 없고 더 넣어준 적도 없으니까 그대로 2개.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더 줬으니까 3개. 그럼 여기가 이제 1개 남죠. 이렇게. 그럼 이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따라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많은데 저 정도쯤이야. 그리고 이제 지루하니까 딴짓해요. 막 딴짓하다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듣다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런 경험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약간 그래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요거 하는 게 나중에 꼭 써먹거든요. 잘 보세요. 자, 양이온 수용액에서요. 전체 이온 개수 따져볼게요. 전체 이온 개수 몇 개예요? 전체 이온 개수 4개예요. 전체 이온 개수만 따져볼게요. 첫 번째. 여기도 전체 이온 개수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여기 전체 이온 개수 몇 개예요? 4개예요. 여긴 전체 이온 개수가 몇 개죠? 5개예요. 어라? 특징이 하나 있죠. 분명히 처음에 산성 용액이었고요. 얘를 더 넣었지만 아직도 산성 용액이고요. 더 넣었지만 아직은 중성이에요. 그리고 더 넣었더니 염기성이 돼버렸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산성이었던 애가 뭔가를 더 넣어줘서 중성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총 이온의 개수는요. 섞어봤자 원래 산성 들어있던 두 개 더한 4개하고 총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총 이온의 개수는요. 뭔가를 계속 더 넣어줘도 결국 NaOH를 계속 넣어줘도요. 산성이면은 산성에 있던 양이온 개수가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 개수가 결정을 해주고 산성이면 전체 이온 개수가 결정을 해줘요. 중성이어도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염기성으로 1등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개수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1등이라서 개수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때도 잘 보세요. NA가 하나 해갖고 총 NA 플러스에 몇 개 들어갔냐면 3개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OH-도 하나 해서 OH-도 총 3개 들어왔어요. 합이 6개죠? 그죠? 아, 근데 5개가 아니구나. 미안. 미쳤구나, 내가. 1 좋다. 어디가 6이죠? 어쩐지 개수가 안 맞더라.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6이면 다시 또 얘가 6이 돼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를 섞었을 때 총 이온의 개수는요. 섞기 전에 제일 많았던 애가 결정해요. 즉 섞어봤자 얘하고 섞어봤자 많았던 게 산성이다. 그럼 산성의 섞기 전 이온의 총 개수하고 섞은 후의 총 이온의 개수는 어차피 똑같아져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염기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랬으면 염기가 가지고 있던 총 이온의 개수의 합이 섞고 나서의 총 이온의 개수의 합이 돼요. 안 바뀌고요. 또 하나 특징, 양이온 개수만 따져볼게요. 양이온 개수 다 합쳐봤자 눈을 씻고 봤자 2개예요. 2개죠. 여기 하나 줄었는데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겼죠. 그래도 역시 또 2개예요. 여기 2개예요. 양이 어디에서 양이온 여기 있네요. 양이온만 따질게요. 역시 2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섞어봤자 나중에 총 양이온의 개수는 원래 들어간 제일 많은 애가 결정해줘요. 또 음이온 개수도 따져볼게요. 마이너스도 2개였어요. 섞어놔봤자 그대로 2개, 섞어놔봤자 그대로 음이온은 2개. 역시 안 바뀌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많은 애가 산성이 됐던 염기가 됐던 둘을 섞었을 때 제일 많은 애가 총 이온의 개수, 총 양이온의 개수, 총 음이온의 개수도 섞고 나봤자 개수 자체는 안 바뀌어요. 종류는 좀 바뀔 수 있겠죠. 요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 분자 개수 볼게요. 여기서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지죠? 얘가 하나 들어와서 여기서 1개 만들어지죠. 물 분자가. 여기서는 결국 여기서 하나 들어와서 결국은 2개 만들어지죠. 자, 물 분자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최소값이 결정해요. 제일 작은 애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요것만 잘 따지면은요, 고3 때까지 별 필요 없어요. 이거 따지는 거는. 자, 산성 용액하고요, 염기성 용액을 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성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염산이고요. 다시 여기서는 Na 플러스하고요,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자, 둘 중에 섞었을 때 결론, 산성이 됐다. 산성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산하고 염기 중에 많았던 애는 누구죠? 산성이네죠. 그럼 섞고 난 후에 총 이온의 개수를 따질 거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개, 여기 10개, 얘는 2개, 얘는 2개 들어갔다고 칠게요. 섞고 나서 총 이온의 개수는 자, 섞기 전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 산이죠. 합쳐보면 20개죠. 자, 섞고 났다고 칠게요. H 플러스 10개에서 2개 빼니까 8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그대로 10개. Na 플러스 2개. OH 마이너스는 다 만나서 0개. 합치면 역시 20개죠. 이 소리예요. 산하고 염기를 섞었을 때 총 이온의 개수는 섞어봤자 섞기 전에 제일 많았던 총 이온의 개수하고 똑같아져요. 또 다시 섞기 전에 산성이 더 많았어요. 양이온의 개수 10개죠. 그래봤자 합쳐봤자. 섞은 후에 양이온의 개수 따져봐라. 그럼 여기도 8개, 2개니까 합이 10개 똑같죠. 음이온의 개수 따져볼게요. 산성이 제일 많으면 10개. 섞고 나봤자 음이온 여기 10개, 여긴 없으니까 10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섞어봤자 총 이온의 개수랑 총 양이온의 개수, 총 음이온의 개수는 섞기 전에 제일 많았던 애가 가지고 있던 개수랑 똑같아져요. 물 분자의 개수 따져볼게요.
물 분자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최소가 결정하죠. 제일 적은 애가 결정해요. 이렇게 되면 얘 두 개랑 얘 두 개가 만나서 물 분자 두 개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근데 그래봤자 제일 적은 애의 OH- 개수가 결정해 주죠. 그래서 적은 애가 결정해요. 물 분자의 개수는. 그래서 요거 잘 따지시면 나중에 좀 편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에 보면 옆에 그래프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예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X축, Y축 그릴 건데 X축에 뭐라고 Y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온수예요. 그리고 Y축에는 얘는 지금 산에다가 염기를 계속 넣어준 거니까 넣어준 NaOH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H 플러스는 원래 그러니까 HCl은 원래 있었죠. 여기에다가 NaOH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Cl-의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Cl-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처음에 있던 걸 더 넣어주지도 빼가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개수가 유지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바로 Cl-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같이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얘가 H 플러스예요. 왜? 여기서 OH-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H 플러스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거니까. 됐죠? 대신 처음엔 0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애가 있어요. 넣어준 만큼. 얘가 누가 돼야 돼요? 그럼 얘는 Na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누가 돼야 돼요? H 플러스한테 다 뺏기고 H 플러스 없은 다음부터 늘어나는 애가 OH-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요. 만약인데 여기는 HCl이라는 염산이 원래 있었고 거기에 NaOH를 더 넣어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거꾸로 NaOH가 원래 있었고 HCl을 넣어준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Na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애를 기준으로 바꿔줄 거니까.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요, 이런 그래프 보시려면은 원래 누가 있었고 거기에 누구를 넣어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양이 바뀌니까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를 잘 안 읽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보면은 특징이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국어 능력이 좋은 사람들. 저는 선천적으로 국어 능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국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화학을 하나도 모른다고 치고 물리를 하나도 모른다고 치잖아요. 그럼 문제를 딱 읽고 물어보면은요. 조건을 안 빼먹어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쓰여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잘 알아요. 그리고 모르겠는데 여기서 뭘 하래더라, 뭘 시키더라, 뭘 찾으래더라 이건 잘 찾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리나 화학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될 뿐이고요. 자, 그런데 물리나 화학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리적인 마인드나 화학적인 마인드가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은요, 꼭 한두 개씩 틀려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국어 능력이 딸려요.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조건을 놓쳐요, 자꾸. 그래서 풀기는 잘 푸는데 조건을 놓치다 보니까 답이 약간 산으로 가요. 중간에 한 번씩. 운 나쁘게. 그럼 꼭 하나씩 틀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뭘 못하죠,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인터뷰를 못하죠. 그렇죠? 이번에 봤죠, 그 여학생.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거 해야죠. 여러분들 몇 학년도지? 몇 학년도 수능 만점 그런 거 갖고 인터뷰 한번 해야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수능을 만점 맞으셨습니까? 그럼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지. 그냥 대충 했죠 뭐 이러면서 알았지. 그러면 약간 띠껍게 인터뷰 해보고 그런 것도 해봐야죠. 머리가 원래 좋으셨나요? 그러면 원래 머리가 좋았어요.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됐고 거기 보시면 지시학 색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딱 중화점인데 지금 요 전까지는 산성이죠. 여기서는 중성이 될 거고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요 다음부터는 염기성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여기서는 무색,
여기까지도 무색. 여기서부터는 무슨 색으로 변해요? 염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색깔 변화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거기 나온 것처럼 BTB 용액을 쓰던지, BTB는 산 중성 염기로 갈수록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건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내용이 되게 적어요. 얘가 별거 없어요.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 다음에요. 이 H 플러스하고요. OH 마이너스가 만나잖아요. 그럼 물이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느냐? 열이 발생해요. 이거를 보통 좀 유식하게 중화열이라 그래요. 이걸 중화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18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9. 야, 사람 키가 189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큰가? 189. 아, 내가 키만 딱 189만 됐어도 진짜 공부 때려쳤다 내가. 그죠? 자, 거기 보시면은 용액의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열이 나죠. 그러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많이 만날수록 뭐가 많이 날까요? 열이 많이 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그래프 보시면요. 온도가 Y축에 나와 있고 X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중화점에서가 온도가 제일 높죠. 그럼 온도가 제일 높았을 때 가장 많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났나 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가 뭐다? 용액이 중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남자애들은 이렇게 가서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겠는데 여학생들은 흔들어서 깨우긴 좀 뭐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냥 근처에 가서 서성여요.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렇게 서성이고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잖아. 내 딸도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깨우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은 잘 안 깨워요. 그냥 가서 이렇게 서성이죠. 주위에 가서. 아니면 그래도 잠이 잘 안 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단의 방법을 취해야 돼. 미안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요. 이렇게. 그럼 지도 민망해서 좀 깨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렇다고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내 딸한테도 노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남의 딸이라고 어떻게 노를 하겠어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한 번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맥북을 하나 샀어요. 그래갖고 예안이만 괜찮다 그러면 써보게 할까? 너 가져라 이제 이러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마우스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이거 움직이면 돼. 그랬더니 싫대요. 귀찮대요, 자기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요.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이면은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실제 수능에서는 이딴 거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이죠. 통합과학에서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다들 막 평균이 10몇 점이거나 막 이러면은 선생님들 욕 먹거든요. 그럼 평균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좀 쉽게 내준다고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뭐하고 같이 물어보냐면요. 산화환원인 경우하고 이 중화 반응인 경우가 서로 구분해서 생활 속에서 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생선 비린내 제거한다. 여러분들 그 회 같은 거 시키면은요. 회 좋아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회 시키면은 거기 레몬 하나 이렇게 딸려오죠. 그게 상큼하게 레몬 뿌려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레몬 뿌려서 산성이거든요. 근데 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이래요. 그래갖고 생선 그 비린내를 잡아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굴 먹을 때 레몬즙 뿌려 먹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 초장보다는 레몬즙도 괜찮아요. 그거 뿌려 먹으면 먹을만해요. 그 다음에 제산제 복용한다. 제산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몇 년 후쯤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셔서 이제 OT나 MT 가시면 그날 술을 이빠이 먹게 되면 다음날 속이 엄청 쓰릴 거예요. 그때 먹게 되는 게 제산제예요. 그거 있잖아, 뭐 겔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갖고 위산이 많이 분비됐을 때 그거 중화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 중화시켜 주는 거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황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양치질 이 닦을 때 우리 이 닦는 거는요 이가 산성이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 중화시켜 준다네요.
그 다음에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레가 물면은 폼산이라고 했고 산성이 만들어진대요. 그래갖고 염기성을 바르면은 좀 중화된다라고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해파리한테 쏘이면은 뭐 이렇게 소변 보면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그게 약간 염기성이에요. 암모니아니까. 자, 얘기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는 주구나 사나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해보는 게 제일 빨라. 내용은 참 없어요. 되게 없죠. 결국은 뭐예요? H 플러스 한 개랑 OH 마이너스 한 개가 만나면은 물 분자 한 개가 만들어진다. 그게 다예요. 그래갖고 섞어놓고 봤더니 H 플러스가 남어? 그럼 산성. OH 마이너스가 남어? 그럼 염기성. 그러면 섞기 전에 총 이온의 개수랑 섞고 난 후에 총 이온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 많은 애가. 양이온의 개수도 그렇고 음이온의 개수도 그렇고. 물 분자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냐? 적은 애가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 뭐 간단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 간단한 거 한 번만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여러분들? 19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19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5번, 6번이 한 세트 문제죠. 그거 두 개만 저랑 같이 할게요. 지금 문제 좀 한 번만 읽어보세요. 못 풀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은 뭐냐면요. 발전 가능성 높은 접근 방법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안다, 모른다 이런 거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오늘 처음 본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 나와 있는 조건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는지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눈에 익으면 아는 문제, 눈에 안 익으면 모르는 문제. 그래서 모르는 문제면 읽어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냥 패스. 아는 문제면, 봤던 문제면 어떻게든 덤벼보죠. 그래놓고 전에 어떻게 했었더라 하고 기억을 되살려요.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또 문제를 푸는데 그럼 또 문제가 뭐가 바뀌어 있으면 또 틀려요. 자, 문제 꼼꼼히 먼저 읽어보시는 거예요. 국어는 우리말을 할 줄 알잖아요. 자, 5번에서 6번 문제 좀 볼게요. 그림은 어떤 산수용액이래요. 자, 이 산이 무슨 산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산수용액에 10ml와 여러분들 밀리리터 뭐 높아심에서 하는 얘긴데 밀리리터 어디였어? 이거 부피예요. 부피의 단위예요. 자, 10ml와 염기 수용액 10ml를 혼합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했대요? 이 혼합용액 혼합하고 난 다음에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그랬더니 남아있는 애가 누가 있냐면은 거기 보니까 H 플러스가 몇 개 보여요? 한 개 보여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라는 애가 하나 보여요. NO3 마이너스가 몇 개 보이죠? NO3 마이너스가 두 개 보여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한 개 보여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용액이요. 산성인 거랑 염기성이랑 섞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텐데 산성에는 분명히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이 산성에서는 H 플러스는 산성에서 당연히 왔을 거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은요. 누구한테서 왔겠죠? 역시 산성액에서 왔겠죠. 그럼 산성에는 NO3 마이너스가 몇 개? H 플러스가 한 개에 NO3 마이너스가 두 개가 지금 남아있는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염기에서는 Na 플러스가 이게 염기에서 왔겠죠. 당연히 염기의 양이온이겠죠. 그럼 여기엔 분명히 OH 마이너스가 있었을 텐데 여기엔 한 개가 보이고 여기엔 0개가 보여요. 보이기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얘랑 만나서 사라졌을 텐데 근데 희한한 건 얘가 두 개 있으면 얘도 원래 몇 개? 얘도 원래 두 개 있었어야 말이 되죠. 얘가 한 개 있었으면 얘도 한 개 있었어야 말이 돼요. 그런데 얘 하나는 얘 두 개 중에 한 개랑 결합해서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긴 없고 얘가 하나 남았구나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5번
이 반응에서 사용한 산과 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산에는 누구라 그러면 돼요? HNO3네요. 그럼 질산이에요. 질산. 자, 그 다음에 염기에는 NaOH니까는 수산화 나트륨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의 애당초 넣어줄 때 얘도 10ml, 얘도 10ml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10ml당 2개씩 들어간 거고요. 얘는 10ml당 1개씩 들어간 거죠. 결국은 섞기 전에는. 자, 그러면은요. 이 반응에서 사용한 산 수용액과 염기 수용액의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의 비는 몇 대 몇? 2대 1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온수의 비는 2대 1이 되네요. 왜? 10ml에 2개에서 총 이온이 4개 들어있었고요. 얘는 10ml에 1개에서 총 2개 들어있었으니까 2대 1로 들어있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농도가 다르네요. 그럼 농도 물어보면은 누가 더 진한 거죠? 같은 10ml에 HNO3가 2배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는 HNO3가 농도가 2배 더 진해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농도가 진하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몰농도라는 게 2배 차이 나요 라는 걸로 바뀌어요.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거 요거 하나 잘 해놓으시면은 2학년 때도 써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2학년 때 도대체 물화생지 중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어때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에 물투와투 어때요? 멋있게. 물투와투 선택자. 여러분들 물투와투 선택해서 수능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 전설로 남던지 시험 잘 봤어. 그러면은 두구두구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물투, 화투 선택자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설적인 사람이 될 거고요. 시험을 못 보면은요. 우리 학교에 그 또라이가 돼요. 아시겠죠? 괜찮지 않아요? 나 같은 물투, 화투 볼 것 같은데. 편하게. 저는 지구과학이고 생물 외우는 거 딱 질색이라. 자,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넘겨서 하나만 더 해보죠. 193쪽. 자, 193쪽에 8번 문제 하나만 풀고 우리 저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193쪽에 8번. 이거 지울게요. 페이지 193쪽에 8번. 참 앞에 거 안 해서 좀 어렵죠. 괜찮아. 하다 보면 돼. 뭐 여기 니네라고 뭐 잘하겠어. 그렇지? 자, 문제부터 꼼꼼히 읽어봅니다. 안다, 모른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늘 처음 봤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인사부터 나누면 되겠죠? 안녕. 그러고 인사부터 나누면서 너 그런 애구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혼자 얘기하셔야 돼요. 떠들면서 하면 미친놈 돼요. 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굴들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갖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갖고 특히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혹시 제가 이름 잘 몰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게 모자까지 쓰고 계시면 진짜 모르겠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 오래 본 사람도 못 알아보겠어요 지금. 그리고 요즘 그런 사람 많다며. 처음에 소개팅 나갔다가 마스크 쓰고 만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커피 마시라고 마스크 내렸는데 어이씨 그러고 다시 집에 가는 사람들. 그죠? 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마스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달라요. 그렇죠? 마스크를 써서 별로인 사람도 있고요. 마스크를 써야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마스크를 써도 괜찮고 벗어도 괜찮은 사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줘. 그냥 니네 심심할까 봐 한 소리야. 자, 8번 보죠. 자, 그림은 일정량의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때는요. 염산이면 염산이고 묽은 염산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염산 자체는요. 진한 염산은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집어넣은 염산을 그러니까 옅은 염산이거든요.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집어넣은 거. 그래서 이 묽은 염산만 우리가 배우는 요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묽은 염산만 배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염산 수용 묽은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 거다라고 해서 그림이 가나다라 해갖고 4개가 나와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둘, 셋, 넷. 자, 그래서 들어있는 개수만 따질게요. H 플러스가 2개, Cl 마이너스가 2개. 그 다음에 NaOH를 집어넣었더니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하나, Cl 마이너스가 2개,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몇 개 들어가서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가 1개씩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똑같은 양식을 계속 집어넣어주면은 여기 OH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오니까 H 플러스 사라져서 H2O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없고 Cl 마이너스는 그대로 2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도 몇 개? 2개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주면은 H 플러스의 H2O 양은 안 바뀌어요. 왜? 더 이상 중화할 게 없으니까 안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Cl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그대로 2개. 대신 Na 플러스는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왔으니까 총 3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은요 기억 이름이 이게 가나다라. 자, 기억에서 묻을게요. 자, 가와 나의 BTB 용액을 넣으면 가하고 나가 BTB 용액을 넣으면 그 용액의 액성부터 따질게요. H 플러스 나오니까 산성. 여기에 H 플러스 나오니까 산성. 여기는 H 플러스도 안 보이고 OH 마이너스도 안 보이니까 중성. 여기는 뭐가 보이죠? 아이고, 저거 안 썼구나. OH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죠? OH 마이너스가 하나 보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염기성. 자, 그러면은 가하고 나의 BTB 용액은 산성, 산성이니까 둘 다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다. 참고로 BTB는 노, 초, 파 순서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용액의 최고 온도는 그러면은 중화가 제일 많이 된가는 중화점을 찾는 거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만나서 물 분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곳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어디야? 다가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질문 있어요. 더 넣어주면은요 물 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온도는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라 얘를 더 넣어서 얘 때문에 좀 식죠. 오히려 온도가 좀 내려가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높다? 다가 제일 높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하고 라를 혼합하면 나하고 라를 혼합한대요. 여기는 OH-가 하나 있고 여기는 H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둘을 섞으면 중성이 되긴 하겠네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혼합 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중성 용액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쁠 거 없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막상 해보면은. 근데 어려운 문제는 꽤나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따가 저랑 좀 많이 복잡한 문제 몇 개만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욕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더럽고 치사한 게 학교 선생님들이 요 정도 수준을 내는 게 맞아요. 이게 정상 버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중학교 때는 사실 등급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 등급을 뭐 A를 맞던 B를 맞던 솔직히 뭐 영재학교나 이런 거 진출하는 애들한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고 진출하는 애들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교 꼴등한다 그래갖고 뭐 대학 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뭐 사고만 안 치면 돼요. 뭔지 알죠? 친구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학 가게 만든다거나 그런 짓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등과정에서부터는요, 1학년부터 성적을 내면은 그 성적이 등급이 맺어지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수시를 낼 때 등급이 바뀌어요. 위치가 바뀌고. 그럼 되게 민감해요.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잘하는 애들이 이만큼 있는데 1등급은 요만큼이다. 그럼 잘못하면은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얘네들이 다 2등급으로 내려앉아요. 미쳐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교장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아마 난리 날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문제를 넣어요. 어려운 문제를 넣을 때 이 파트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를 그냥 갖다 베껴 넣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수능 기출 문제를 갖다 넣어도 여러분들 요 범위 안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몰수나 이런 거를 개수라는 표현으로만 바꿔놓으면 문제되는 게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요, 고3 수능 버전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편해요. 어느 학교로 가시던지 간에.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어렵게 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파트는 공부 좀 하셔야 되니까 저랑 여기 몇 문제 좀 더 풀고 복잡한 문제 한두 개만 저랑 같이 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럼 10분만 쉬었다 할게요.